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이 컸던 터라 오늘의 조정이 또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시장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저와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비오를 떠나보내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다른 피부 미용 의료 기기로 달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장에서 30% 급등한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눈에 탑재가 될 카메라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템이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상장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몇 개 안 남게 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나 전략적 투자자의 인수가 되면서 잦은 상장 폐지 혹은 최대 주주 변경을 거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심희섭 애널도 그동안 커버했었던 비오를 떠나보내면서 원택을 선택지가 줄어들며 드러나는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텔레그램 몇몇 방에서 이 리포트가 또 많이 공유가 돼서 투자 포인트를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산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용 의료 관광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네트워크 병원을 주축으로 개원이 증가하면서 이 원택의 국내 매출 성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원택은 잘 아시다시피 RF 기반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올리지오를 통해서 미용 의료기기 글로벌 강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업체인데 지난해부터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올리지오 인지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산 캐파 여유가 없어서 하반기 중에는 생산시설 투자 발표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쪽 매출 또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 인증을 획득한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반기에 동사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같이 짚어봐야겠죠. 당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중국 조인트 벤처 관련 기술 이전 수입은 대부분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3분기에도 지금 분기 최대 실적 경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PER 따져봤을 때 성장성이나 피어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NH투자증권 심희섭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 하락과 조정 속에서 나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5% 넘는 상승세까지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아쉽게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2%대만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의 트리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그리고 성장성을 기반으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왔었고요. 오늘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쓰나 했는데 아쉽게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그 꿈은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과 성장 기대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미장에서 급등한 종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30% 급등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은 퀀텀스케이프였습니다. 무려 30.95% 폭등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과정에서 이정표를 뛰어넘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발표 내용을 이제 보면요. 퀀텀스케이프의 코브라 분리막 공정이 기본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획기적이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 안에서 이제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단락을 막아주는 동시에 리튬 이온과 같은 전기를 만드는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로 역할도 해주는데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을 액체 대신 딱딱한 세라믹 같은 고체 물질로 만드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체 안에서는 이온이 움직이는 속도가 액체보다 훨씬 느리다 보니 전기가 잘 안 흐르고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전극과 고체 분리막이 만나는 경계면, 즉 계면에서 저항이 생기는데 이게 또 전기 흐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세라믹은 딱딱하고 깨지기가 쉬워서 만드는 과정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퀀텀스케이프가 이런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조 방식인 코브라 분리막 공정을 개발을 한 거고,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에 돌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에 장착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때문인지 오늘 국내 증시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 장 초반 무려 17% 넘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갔고요. 현재는 5%,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6%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대장주는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하락해서인지 텔레방에 올라오는 글도 평소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로봇에 탑재될 카메라 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대형주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략하러 갑니다. LG이노텍은 최근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공급 물량 그리고 가격 등과 관련해서 두 회사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LG이노텍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싱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기술 내재화와 응용처 다변화를 통해서 로봇 카메라 모듈 시장 선점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크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LG이노텍도 장 초반에 상승폭을 뒤로 하고는 현재 1% 넘게 밀리면서 15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기업은 앞으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협업을 해 나가는지 그거를 잘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투자 텔미를 통해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하락과 조정 분위기 속에서는 뭘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오늘 왜 빠졌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1분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만 빠지고 있는데 새로운 악재가 있나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빠졌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는 없죠. 중동 리스크도 이미 끝난 상황이고 이제 7월 초에 있을 무역 합의, 그것은 기대와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본다면은 결국 오늘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수익률 확정을 위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6월 달이면 반기가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30일 마지막이거든요. 우리는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팔아놔야 수익률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나 어떤 펀드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팔아서 수익률 확정을 지어놔야 그 수익률을 가지고 또 새로운 펀드를 모집하기도 하고 새로운 자금을 이제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요맘때쯤이면은 많이 오른 것들은 팔기 마련인데, 오늘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만 지금 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수익률 확정을 위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확정을 위한 매도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내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마 또 K 주식 쇼핑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살만한 것들을 또 미리 갖고 있다면은 오히려 또 그런 종목들은 금방 반등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그렇다면은 내일부터 살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어떤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성은 똑같은데 오늘 과하게 빠진 종목이라든가 그런 쪽을 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좀 과하게 하락에 나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과하게 빠지는 종목을 매수할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종목이 무엇일까요? 현재가가 지금 17만 4,200 원인데 삼성 SDS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3일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3일째 조정을 받게 되면은 좀 매물 압박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던 건데 제가 볼 때 오늘 정도면은 굉장히 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삼성 SDS는 이제 이미 준비된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블록체인인 넥스레드라는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 물류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실증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거래 추적, 그런 위변조 방지 이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때 어떤 디지털 결제 정산 시스템에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은 금융사나 어떤 유통사의 어떤 협력도 중요한데 지금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있고요. 또 이미 삼성페이, 삼성카드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결제, 송금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회사고 이미 정부의 CBDC 사업까지 참여해서 어떤 GBD 실증 참여라든가 CBDC 파일럿 산업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이미 이 KB국민은행까지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했죠. 뭐 모든 은행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오늘 우려가 나왔던 게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뭐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당연한 게 우리가 이 달러에 원화로 대응할 수가 없겠죠. 다만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주도권을 찾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이 스테이블코인 준비하는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거고 결제 송금에서는 당연히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서 수익성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빠졌을 때 제가 볼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 SDS는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깊잖아요. 네이버 소개해 주셨는데 여전히 홀딩 관점 유효한 건지 리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도 제가 볼 때 오늘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편입하고 나서 바로 또 급등했었고, 급등을 계속 하다가 지금 거의 3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네이버만큼 또 준비된 회사가 없거든요. 이미 네이버 페이부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의 두 가지 핵심이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 그 다음에 또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페이까지 운영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네이버를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이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조정이 받게 되면은 아마 그 빈자리를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 내용도 오늘 영상으로 하나 올려놓을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셔가지고요. 어제 영상하고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